이번엔 채널A가 실시한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지지율도 박빙, 당선 가능성도 박빙,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42.2%,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7.7%, 4.5%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자 추 후보 42.1%, 김 후보 40.7%, 역시 박빙입니다. 후보들은 접전을 벌인 반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42%, 민주당 30.5%로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 후보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김 후보 지지도는 92.9%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추 후보 지지도는 77.2%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 선전하는 건 21.1%에 달하는 보수층의 지지가 한몫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박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지만 전 후보 보수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채널A가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47.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2.8%, 전 후보가 14.5%포인트 앞섰습니다. 7주 전 조사와 비교해 일부 좁혀지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9.9%, 국민의힘 32.2%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92.3%가 전 후보를 지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7%가 지지한 박 후보보다 내부 결집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건 보수 진영까지 일부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념 성향별로 조사한 결과 보수층의 경우 4분의 1에 가까운 24.2%가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뽑은 반면 진보층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 건 8.6%에 그쳤습니다.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부산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공약을 가장 많이 택했는데 그 비중이 49.8%로 서울이나 대구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등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이제 후보 등록 다 마쳤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 정확히 2주 남은 상황, 채널A가 격전지를 꼽히는 지역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판세부터 보겠습니다.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유권자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43.9%,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7%, 8.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7주 전 14.6%포인트 차를 보였던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데는 강남 4구 지지율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7주 전 정 후보 36.4%, 오 후보 31%였는데 이번 조사 땐 정 후보 33.5%, 오 후보 43.4%였습니다. 오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 격차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2%, 국민의힘 28.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85.3%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3%가 정 후보와 오 후보를 선택하면서 지지층 결집은 두 후보 모두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전히 두 자릿수인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남은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잘 해결할 후보를 묻는 질문엔 정 후보 38.3%, 오 후보 32.8%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판세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3파전도 양자 가상 대결도 모두 박빙 양상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갑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4.6%를 기록했습니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박빙 구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 후보 37.6%, 박 후보 20.1%, 한 후보 37%로 하정우,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6%포인트 초접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3.2%가 무소속 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힘 박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가 맞붙을 경우 42.6% 대 32.4%, 10.2%포인트 차로 하 후보가 앞섰습니다.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맞붙었을 땐 37.6% 대 44.1%, 6.5%포인트 차 오차 범위 접전입니다. 하 후보가 이 지역 3선을 지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지세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갑 시민들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박형준 후보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땐 하 후보가 4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부산 북갑은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딘지. 부산 북갑 얘기입니다.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모두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연일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시민분이 신호대기 하는 사이에 주신 음료수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주민분들 만나고 있는데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 이렇게 신호체계도 AI로 최적화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합시다. 진짜 우리가 방시 돼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인물들 얼굴들 봐. 옛날에는 옆에서 알아준 사람인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화이팅! 이게 오늘 우리 밥 첫 끼예요. 이기고 나서 밥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제가 분식 진짜 좋아하는데. 살이 빠졌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다니고 살이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오늘 또 손 안 씻을 때 제가 워낙 치열해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저도 모르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북갑 지지도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40.4%,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0.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2.7%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자꾸 이걸 들여다보게 되네요.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1대1 대결에서는 47.2 대 29.6으로 나타났고요. 한동훈 후보와 1대1로 겨룰 경우 41.8 대 40%.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1.8%포인트 차면은 이건 뭐 그냥 통계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요? 사실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심이 이제 모두 다 박민식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정우 후보한테도 상당히 가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쏠리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 삼자 간의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이 부산 북갑 선거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한쪽이 특히 이제 아직 낮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한
그 선거 비용 보전받을 수 있는 15% 미만으로 떨어져야 좀 네. 단일화할 수 있는 뭐 이슈라든가 단일화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박민식 후보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3자 그 두 분 간의 단일화는 어렵고 아마 전 최종 결과도 지금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조금 응원하고 싶겠네요. 근데 근데 앞서 나왔던 양자 구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네. 하정우 후보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수치였습니까? 양자 대결 물론 단일화를 전제로 한 수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심리적으로는 일단 박민식 후보한테 가는 표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사표된다라는 그런 그 심리가 이제 작용을 좀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단일화 안 하는 게 민주당에서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아주 수상한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네. 박민식 후보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중앙 선대위에서도 아무런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전선이 어떻게 그어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선거 구도가요. 피하 구분을 그냥 단순히 확정 짓기도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아주 수상한 주식 거래라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박민식 후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해당 업체 대표가 오늘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주식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고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퍼져 있는 행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상하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박민식 캠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일 수 있으니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AI 수석이 네. 청와대 AI 수석 때 그런 그 국가 AI 모델 사업에 선정을 하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만주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베스팅이라는 게 일반적인 원래 상거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팔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 내용은 제가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식 그러니까 상당량을 4,000원 주당 4,000원짜리인가요? 주당 4,000원짜리를 100원 7만 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모두 해당 업체 대표에게 넘긴 부분 이거는 이른바 파킹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직을 떠나면 다시 돌려받으려고 미리 보관해 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요. 자 그러자 하정우 후보 측에서 무슨 말이냐 이건 베스팅이라고 그래서 이 스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인력이 주식만 받고 회사에 퇴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액면가대로 주식을 다 강제 매수하는 그런 제도를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베스팅 원칙에 준수한 거를 뭘 파킹이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해충돌. 그러니까 AI 수석으로 있으면서 아까 그 말한 그 업체 말입니다. 여기가 국민성장펀드 지원 회사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요. 공직에 가더라도 2달간의 주식 백지 신탁이나 처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분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뭐 다 맞다, 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논쟁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말씀을 하셔서 내용 정리는 제가 좀 장황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정치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피플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자리를 옮겨서요. 지금 지방선거 보름 뒤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셈인데요. 웬만한 광역단체 선거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바로 부산 북갑. 오늘 오후에 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0, 무소속 한동훈 33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보수가 하정우 44, 한동훈 40. 이 정도 격차, 이것도 오차 범위 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대략적인 추세로는
한동훈 상승, 박민식 하락, 그러니까 2강 1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장동혁 당권파 협공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이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 본인으로 지금 민심이 단일화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말일 텐데요. 박민식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로죠.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북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산 북갑에 의혹 제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정 후보가 지난해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에 4,000주가 넘는 AI 기업 주식을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공직 재직 기간 동안에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하정 후보 측은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하면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강남 출신의 유명 전직 정치검사가 검사복을 벗은 다음에도 못된 버릇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북갑 보궐선거로 갑니다. 여론조사 3자 대결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강보윤 기자가 새 후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하정우 38%, 박민식 20%, 한동훈 33%. 오늘 발표된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차이는 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도 하정우 39%, 박민식 20%, 한동훈 33%로 하 후보와 한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한 후보 보수 단일화 묻자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장동혁 당권파 협공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이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신이 북갑으로 온 후 구포시장 매출이 올랐다면서 전국 3대 시장으로 육성하는 발전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주민들 만난 박 후보, 단일화에 선그으며 두 후보 모두 견제했습니다. 저는 제로죠.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북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한 후보에게 북부는 중앙 권력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태워 쓰고 버릴 불쏘시개일 거라 맹공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AI 기업 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업인들 만난 하 후보. 보수 단일화 움직임에도 답을 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진정성을 잘 보여드리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 후보가 살아오는 꼴을 장동혁 대표가 못 볼 것이라며 단일화 안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